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급수관리 관련 문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할 부분이 202페이지입니다. 33번 밸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밸브도 이렇게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밸브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33, 34 이렇게 이제 밸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밸브 할 때 이 밸브를 왜 만들었느냐,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차단할 목적인지, 아니면 유량을 조절할 목적인지에 따라서 크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단하겠다. 그러면 확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막는 겁니다. 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단이 주 목적인 밸브는 게이트 밸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 그리고 조절하겠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양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조절 밸브를 우리는 스톱 밸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과 요 게이트 밸브 형태와 이 스톱 밸브 형태의 그 조절 형태가 다릅니다. 이 게이트 밸브는 차단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0 아니면 100이죠. 그러니까 이 유로 확보, 그러니까 이렇게 유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밸브를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 밸브가 개방이 됐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멈춰 있다가 계속 이렇게 간다. 이 개방이 됐다 그러면 이만큼이 그냥 열려야 되죠. 이런 형태고, 조절 밸브는 이제 개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저항이 거의 없죠. 이 안에, 이 내부에 이 유로의 양을 요 두께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두껍고 그러니까 약간의 저항이 어쨌든 열든 닫든 저항이 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스톱 밸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죠. 이 유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형태를 우리는 글롭 밸브라 그러고, 90도로 꺾이는 걸 이제 앵글 밸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3번이요. 1번 게이트 밸브. 게이트 밸브는 이 게이트 밸브잖아요. 이걸 일명 슬로스 밸브라고 하는데, 쐐기형 디스코, 이게 이제 쐐기형 디스코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르내림으로써 개폐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죠? 문 개폐 목적이다. 맞고, 글롭 밸브는 스톱 밸브의 일종이죠. 그죠? 그리고 유체의 흐름 방향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라고 할 때 글롭 밸브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 방향이 바뀌잖아요. 앵글 밸브는 이렇게 90도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흐름 방향을 바꾸어 유량을 차단한다. 요게 이제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정수위 밸브는 말 그대로 그 정수위, 그러니까 수위 조절 밸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크 밸브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고요. 안전 밸브는 뭐 이렇게 압력 증가하면 자동으로 개폐되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 밸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코크, 급속히 잠글 때 대표적인 가스 코크입니다. 조정 밸브는 온도 조절 밸브 이런 것들이 있고, 3번 보시면 글롭 밸브 또 나오네요. 글롭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 하고,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죠. 이건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나가지만 지금 이거는 이 속을 휘집고 나가니까 저항이 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체크 밸브는 한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는 이거는 뭐 90도로 꺾는 게 아니죠. 그건 앵글 밸브죠. 앵글 밸브. 그래서 답은 이제 5번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 나와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요 범위 내에서 요걸 이제 슬루스 밸브라고도 합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5번 문제는 아까 한번 나왔던 부분이죠. 35번 스트레이너, 그죠? 이물질 제거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필터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이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랩과 이제 통기관, 뭐 청소구, 뭐 이런 형태인데요. 이것도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또 잘 정리합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통기관이 조금 까다롭긴 해도 여기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방용이다.
주방용 배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죠.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나가는데, 요 물이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물을 이제 싱크 수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형태가 이제 드럼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제 드럼 트랩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배관 재료인데요. 여기 이제 지난번 시험에 이렇게, 항상 이제 최근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관, 연관, 뭐, 스테인리스, 동관, 뭐 이런 내용들, 스테인리스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5번에서 이 라이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라이닝관. 이 라이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재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관이 있는데 어떤 재질의 관이 있으면 이렇게 코팅을 해놓은 관을 라이닝관이라 그래요. 코팅해놓은 관.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라이닝관은 경량이면서 내시성이 낮고 마찰이 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틀려 있죠. 우선 이렇게 코팅을 한 이유는 부식이 되는 이 부식성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해 놓으면 맨질맨질하니까 마찰이 적어지죠. 마찰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염화 비닐 수지나 에폭시 수지, 실제로 이제 라이닝 한 걸 봤는데 여기 막 반질반질합니다. 안쪽이. 그러니까 이물질 같은 게 잘 끼지도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여기 이제 표현을 잘못하고 있고, 뭐 스테인리스, 뭐 이거 부식 잘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동관은 열전도율이 높아서 이제 난방 뭐 이런 거 이제 사용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요, 청소구의 위치예요. 이것도 이제 2번이나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구. 어디다 하냐면 이제 배관이 이렇게 수직 배관이 있고, 그리고 이 배관이 이제 수평 주관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배관이 연결됐다. 그러면 이물질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막 쌓일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단부에 보면 여기 이제 청소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청소구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수직관으로 보면 하단이고 수평 주관으로 보면 상단이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1번처럼 45도 이상 각도를 바꾼다든지 수평지관의 경우는 이쪽 하단, 하류가 아니고 상류예요. 상류. 상단. 혹은 상류. 여기에 이제 설치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돼 있죠. 뭐 이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수직관의 경우는 하단부, 그러니까 여기에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연결 부위로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9번 트랩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는 이제 트랩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 설치하는지, 이 트랩에는 뭐가 있어요? 봉수가 있죠. 이 봉수가 있어서 이 봉수가, 결국은 악취 유입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랩을 설치하는 이유는 악취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봉수가 잘 깨지죠.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39번 문제 트랩을 설치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 악취 유입을 막는 거죠. 그래서 그 지문에서 보면 1번인가요? 예, 악취를 막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40번 그래서 이제 이 트랩이 이제 이 봉수에 이 트랩에 있는 이 봉수가 파괴된다 그랬잖아요. 통기관으로 막는데, 그래서 이 통기관이 이 관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이펀 현상 같은 거를 없애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관 현상, 증발, 뭐 감압, 사이펀 이런 작용이 있는데 일본의 공동 현상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캐비테이션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스트랩 중에 벨트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벨트랩은 주로 이제 화장실 바닥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모양을 보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 바닥 타일이 이렇게 되는데 물이 나가는 부위에 이렇게 종 같은 걸 두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항상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렇게 생긴 트랩이에요. 이렇게 물은 이제 여기 빠지겠죠. 요 트랩이 뭐냐? 벨트랩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요. 요것이 배수 수평 주간에 설치하는. 이건 아니죠. 우리가 배수 수평 주간을 요거라고 봤을 때 이게 수직관이고 여기로 들어오는 관이 배수 수평 지관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관이 이제 기구 배수관이죠. 요 기구 배수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 여기에 설치한다는 게 말도 안 돼. 여기에는 주로 이제 유트랩을 설치를 하죠. 유트랩. 그래서 오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이물질을 이렇게 좀 제거하고 또 악취가 안 올라오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관트랩보다 자기 사이펀 작용에 트랩 봉sob하기가 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벨트랩이나 드럼트랩 형태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관형 트랩이 있어요. 관형 또 아니면 용접형 뭐 비관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봉수파기가 쉽다 그랬는데 아니죠. 오히려 사이펀 작용 같은 경우 이게 더 심하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물이 휙 나가면서 따라 나가기 쉽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한번 올라서 나갈 때 여기는 항상 물이 고이게끔 돼 있어서 이런 지금 얘기하는 사이펀 작용에 의한 봉수파기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요 호텔 같은데 기름기, 이건 이제 기름기인 그리스 트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바닥, 욕실 바닥에 이제 주로 쓰인다. 4번.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형태. 자, 그 다음에 세면기 배수용은 요 뭐 P트랩, S트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어 있죠. 수직관, 배수 수직관에 직접 접속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직접 접속하지는 않아요. 다 이제 이런 트랩들은 다 기구 배수관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41번은 이제 4번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42번 형태는 이 트랩 중에 조집기, 저집기형 트랩이 있어요. 또 저집기 혹은 뭐 조집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특정 목적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 범위가 크게 넓은 건 아니에요. 일본처럼 그리스 조직기는 그리스라고 하는 지방, 가솔린 조직기는 이제 가솔린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모래는 이제 해수욕장 같은데 막에서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우리 샌드 트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만 또 빠지게끔 이렇게 모래만 걸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헤어 조직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발소 같은데 머리카락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세탁소에서는 런더리 조직기라고 하는 거죠. 런더리 조직기. 그래서 답은 4번. 뭐 이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43번을 통해서 왜 이제 봉수가 파괴가 되고 이 원인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아파트 주호 뭐 이런 표현,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제 세대라는 표현이고요. 자, 세대에서 배수 트랩에 대한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봉수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 증발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물을 특히 이제 이런 경우죠. 물을 휙 버리면 따라서 파괴가 됩니다. 이런 경우 사이펀 작용이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 이제 이렇게 계속 유출될 수가 있고요. 4번 지문을 볼게요. 4번 지문 보시면 가장 높은 층의 주호에서 자, 이게 이제 배수 배관이
뭐 이렇게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가장 높은 층 주에서 물을 한 번에 버렸어요. 여기서 물을 다량으로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요 공간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 올라가겠죠. 저층부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배수 입관 내 압력이 높아져 트랩의 봉수가 실내로 뿜어져 나와 파봉하는 경우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장 높은 층의 주호에서는, 지금 높은 층에서 물을 버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4번 지문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현상은, 여기에 이제 현상을 보는 건데, 물을 한꺼번에 버리면, 물을 어쨌든 한꺼번에 버리면 얘가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실내로 뿜어져 나온다. 아니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물을 버리니까 따라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고층부에서는 이렇게 물이 빠지고 저층부 대신 압력이 높아져서 이런 식으로 파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4번 지문처럼 압력이 높아져 이렇게 안으로 올라온다. 이건 높은 층이 아니라 저층이 이렇게 해당이 되고 고층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4번 문제 보시면 봉수가 파괴가 되면 이제 악취가 유입이 되겠죠. 파괴 원인이 아닌 거, 모세관, 사이펀, 뭐 흡출, 증발 이런 거죠. 그리스 작용,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45번 문제, P트랩이 있다. 그러면 P트랩의 적정 봉수의 깊이는 얼마냐? 이건 5에서 10cm입니다. 그래서 1번, 이건 뭐 기억하시면 되고, 50에서 100mm. 1번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배수계통에 이렇게 트랩을 P트랩, 뭐, 혹은 벨트랩, 뭐, 기구트랩, 드럼트랩 많이 쓰는데, 이 응축수 배출용인 버킷 트랩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7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배수 트랩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1번 지금부터 보시면 배수 트랩의 역할 중 하나는 악취를 막는 것이다. 맞죠.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거 맞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안 올라오게끔 뭐 봉수를 잘 유지해야 되는 형태로 만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세 번째, 봉수의 깊이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돼요. 너무 깊으면 물이 안 내려가고 너무 낮으면 같이 쓸려가니까 봉수의 깊이를 정할 때 물을 놓으면 어차피 물이 고이고 여기도 고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높이만큼의 물이 고일 겁니다. 그래서 요 높이가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이 봉수의 높이. 이게 5에서 10cm죠. 그래서 5에서 10cm, 50에서 100mm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단위를 미리로 하면 50mm에서 100m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번 나왔던 거잖아요. 17, 18 연거푸 나왔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주로 벨트랩 쓴다 그랬죠. 벨트랩. 그럼 지금까지 틀린 부분이 없네요. 5번 보시면 배수 수직관 가까이에 설치한다. 말씀드리지만 이 트랩은 기구 배수관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지만 여기 이제 배수 수직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구 배수관이 쫙 있고, 이거는 수평 지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는 이 멀리 있는 경우는 여기까지 이게 설치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기구 배수관에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개념 중에 이제 통기관 역할을 하는데, 통기관은 뭐 거의 매해 나옵니다. 거의 매해 나오니까, 물론 지난해도 나왔고요. 이 통기관의 개념은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통기관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통기관을 이제 한번 전체적인 통기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렇게 이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최상층 세대도 있고 뭐 저층부 세대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이제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화장실, 주방 뭐 이런 이제 기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이제 배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배수 배관을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걸 파이프 샤프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수 배관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구에서 배수하는 관을 기구 배수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는 관을 횡 혹은 수평.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 이 형태를 우리는 주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지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평 지관. 그리고 요거는 수직관. 그러니까 기구 배수관. 그리고 요거는 수직 배수관 혹은 배수 수직관 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수직 주관이죠. 주관. 여기 이제 지관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배수가 일어납니다. 뭐 저층부에서도 이렇게 위생기구별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구 배수관 이 지관에는 뭐가 있어요? 트랩이 있고 봉수가 있잖아요. 물 버리면 이렇게 해서 버리면 100% 다 파괴가 됩니다. 물 버리면 압력에 의해서 얘는 밀려 나오고 또 여기서 물 버리면 얘는 딸려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개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직 주관을 그대로 이렇게 개방을 시켜. 빗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끝을 꺾어 놓죠. 그러면 얘가 딸려오지 않고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는 신정통기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기구마다 배수 이렇게 통기를 하면 아주 효율이 좋죠. 이걸 각계 통기라고 하고요.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2개에서 8개를 묶어서 통기하는데 이걸 우리는 루프 통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묶어서 통기하는 걸 루프 통기. 그래서 각계 통기와 이제 루프 통기가 있죠. 그래서 이 루프 통기는 요런 형태가 있고 요런 형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러 개를 묶는데 이렇게 신정통기관에 이렇게 연결한 이러한 루프 통기를 우리는 환상 통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기 수직관을 하나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뭐 5계층마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수직관, 통기 수직관, 이 통기 수직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요 자체를 우리는 회로통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환상통기와 회로통기는 전부 루프통기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2개를 연결하는 통기, 이거를 우리는 결합통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회로통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하류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통기관, 이거를 우리는 도피통기라고 하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통기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꼭 머릿속에 두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관련된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43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죠. 1번 신정통기관은 이 신정통기관은 그대로 개방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까지는 색깔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배수 수직관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신정통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됐겠지만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은 중요한 건 뭐냐면 관경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관경을 줄이지 않습니다. 관경을 줄이면 또 요 자체가 사이판 현상이 나타나니까 기압 변동이 일어나니까 관경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자, 2번 보시면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하여. 그러니까 이 배수직관이 뭔지 알아야 되죠. 이게 배수직관이잖아요.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하여
통기, 이건 이제 배수 수직관을 주관이다, 뭐 지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배수직 주관인데 뭐 이걸 기구배수관, 이걸 이제 지관이라고 봐서 배수직 지관에서 입상해서 통기 수직관에 접속하는 거.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기구배수관과 여기 이제 수평 주관이 있는데 실제로 기구배수관에서 따지는 않습니까? 수직 주관에서 따지는 않고요. 최상류의 수평 주관에서 따요. 수평 지관에서. 그러니까 요쪽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수평된 곳에서 상류 수평 지관에서 따죠. 요렇게 땁니다. 어쨌든 그거를 환상 또는 회로 통기라고 하는데 그걸 곧 루프 통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루프 통기 지금 이제 요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요 수직관하고 요 통기 수직관 두 개의 결합 이걸 얘기하네요. 이걸. 그래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림대로 보시면 2번 배수 수직관이 있고 그리고 통기 수직관이 있는데 두 개 연결하는 관이 뭐냐? 이건 결합 통기관이죠. 이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루프 통기관이 아니고. 저는 이제 요거를 수직관으로 봐서 통기 수직관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 요 어디하고 만나느냐 요걸 봤는데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 두 개를 연결하는 거, 5계층마다 연결한다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결합 통기관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건 좀 간단한 문제네요. 2번. 루프 통기관은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루프 통기관은 환상 통기, 회로 통기에 있습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3번. 기구 배수관의 관지름. 이게 이제 기구 배수관이죠. 이 관지름은 배수관이니까 여기에서 나온 물이 전부 여기에 소화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보다도 얘는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구 배수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어떤 그 트랩 구경보다도 얘가 더 커야 된다.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배수 수평지관의 관지름은 요 수평이 쫙 있겠죠? 이 관지름은 이 수직 관지름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죠? 수평지관은 요 기구 배수관의 관지름보다는 커야 된다. 3번과 4번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배수 수직관의 관지름. 얘는 이것들 그러니까 수평돼 있는 것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과 접속하는 배수 수평지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지 이제 무엇과 무엇이 만나고 관지름 크기가 어떻고 이걸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48번 문제 보시면 배수와 통기를 겸한다. 이게 이제 이 배수도 하고 통기도 한다. 요걸 우리는 습식 혹은 습윤 이렇게 표현하죠. 습식 통기, 수균 통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뭐 요거는 이제 3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49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배수 통기 배관 시공상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우선 발포존, 우리 세탁 관련해서 발포존 얘기 있었잖아요. 세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발포존이 기구 배수관하고 연결되면 바로 오버플로 합니다. 그죠? 그렇게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 배수를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간접 배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배수관은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니까 초당 60cm, 0.6m 이상의 유속을 유지할 수 있는 구배.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보면 그냥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초당 60cm, 0.6m 이상의 이러한 자정작용이 있도록 약간 흐르도록 구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통기관을 수평으로 배관할 때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생기구,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잖아요. 가장 높은 것보다도 더 높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5cm 이상을 높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배수, 통기, 수직 주관은 뭐 이런 통기나 이 배수 이런 주관은 여기 한 곳에 모아져 있죠. 이런 그 통 안에. 이런 그 뭐랄까 공간 안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프를 모아놓은
압축 공간이다. 그래서 파이프 샤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파이프 샤프트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는 도피통기관 이야기입니다. 요 도피통기관. 예, 도피통기관. 예. 자, 옳은 것은 하고 있는데 이 도피통기관을 다시 한번 도피통기관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생기구가 있고요.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배수가 되죠. 그러면 수직관에 이렇게 만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봉수가 트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호할 목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 도피통기관과 이 루프통기관의 차이는 뭐냐면, 도피통기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루프통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프통기가 어떻게 설치되는 거냐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회로통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수평주간의 최상단, 그러니까 상류죠, 상류. 상류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상류에 이 수평지관하고 접속하는 점 바로 밑에서 이렇게 직하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거. 이걸 우리는 이제 루프통기라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통기 수직관에 이렇게 연결하는 걸 도피통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프통기와 도피통기의 차이는 뭐냐면, 루프통기는 상류에 설치하는 거고 도피통기는 하류에 설치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최상류, 최하류 그렇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배수 수직관 상부에서 요거죠. 수직관 상부에서 그대로, 이건 신정통기죠. 1번. 그죠? 2번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 아까 이거 수직관 두 개 연결한 걸 결합통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3번 보시면 루프통기관과 배수 수평지관을 연결한 것이다. 도피통기. 자, 이게 루프통기잖아요. 루프통기관과 배수평지관이 연결된 거 맞네요. 그죠? 요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요것도 맞고, 또 요게 이제 통기 수직관이라고 하면 통기 수직관과 수평지관을 연결한 것이다. 이렇게도 맞아요. 뭐, 현장에 따라서 이렇게 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공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루프통기관의 성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3번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위생기구마다 연결한 거, 이걸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각계통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예, 또 이제 51번 문제 보시면 이제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그죠? 통기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도 까다롭지만, 자, 51번 문제는 배수 수직관. 이게 배수 수직관이죠. 물이 이제 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배수 수직관이 길어지면 이 관 내부에서도 압력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압력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수직관 내 압력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요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이렇게 중간에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뭐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었지만 결합통기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결합통기관. 통기관에 나와 있으니까 결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2번 보시면 배수배관의 통기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수직관을 그대로 상부 개방한 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신정통기관이라고 부르죠. 신정통기. 그죠? 신정통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통기관은 문제 자체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기관 꼭 여러분들 정리하시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